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간단한 거지만 빠르게 좀 전체적으로 갈게요. 두 명이 서로 이웃하면서 원탁에 둘러앉아. 그러니까 사실 원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알았지? 전체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중복되는 걸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순위를 무조건 n-1 팩토리얼로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7명의 지금 이거 원탁을 일단 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하나로 묶죠.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 A, B, C, D, E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둘 묶은 다음에 전체를 나열하면 몇 가지인 거야? 얘를 그냥 나열하면 이게 6덩어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6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걸 계산하겠지. 이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원탁이니까 나누기 몇 자리가 생겨요? 7자리가 생기거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빼기 1로 공부를 하면 여기서 누굴 빼기 1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날개를 이웃한 날개라고 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웃하지 않아요. 자, 이웃하지 않는 걸로 계산할 거면 이건 2개짜리이기 때문에, 알지? 2개짜리니까 간단히 생각합시다.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걸로 그냥 할게요. 알았지? 3개짜리 이상은 쌤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게. 알았어? 근데 이 3개짜리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하자고. 자,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를 나열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좀 시켜보자. 5개가 아니라 한 7개 정도 할게요. 7개를 나열을 하는데, 그 7개를 쌤 1부터 7까지로 해볼게. 1, 2, 3 해가지고 6, 7까지 7개를 나열을 하는데, 그래서 나열을 하는데 원탁에 나열을 할 거야. 원탁에 나열을 하는데 2, 3, 4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거 빼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누구야? 1, 2, 3, 4, 5, 6, 7 있지. 얘네들을 나열을 하세요. 얘네들을 원순열로 나열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5, 6, 7 이렇게 나열이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원순열 같은 경우는 4개를 나열하면 4개의 공간이 생기거든. 4개의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2, 3, 4들을 골라서 끼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자리에 2, 3, 4 3개를 골라서 끼워 넣어주면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는 뭐가 됩니까? 처음에 1, 5, 7, 1, 5, 6, 7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에다가 방금 했던 요거 4p3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3개짜리 이상은 끼워 넣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자. 오케이? 2개짜리는 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도 돼요. 알지?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형의 탁지에 앉을 때,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고, 알았어? 남은 1명의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 그랬어. 그럼 2명의 여학생을 이웃하는 애들을 골라줘야겠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2명을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3C2가 될 거고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앉느냐? 이웃하는 2명을 또 묶어요. 예, A, B라고 치면 이거 하나를 묶습니다. 알았지? 그 남학생 4명하고 나열을 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남학생 4명하고 남 4명하고 그 다음 요 A, B 있지? 이웃해야 되는 A, B 얘를 먼저 나열을 할게요. 원순열로 나열을 할게요. 5개가 나열이 되겠죠. 5개의 묶음이 나열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거고, 여기 어딘가에 A, B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겠죠.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남학생이 다 앉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1명, 그지? 남은 1명의 여학생은 어디 앉느냐? 남은 1명의 여학생은
여긴 안 돼요. 지금 여기 여학생 붙어있는 2명이랑 이웃해버리겠지. 남은 자리가 몇 군데야. 가능한 게 하나, 둘, 세 군데가 남았거든. 세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으면 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을 다시 세워보면은, 자, 처음에 이걸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이 나열하는 게 몇 가지요? 5개를 나열하니까 4팩이 될 거고. 알겠습니까? 그죠? 4팩이 될 거고. 맞지? 남학생 4명하고 이 2명을 나열을 하는 거니까. 맞지? 어디 보자. 남학생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은 따로 없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앉는 세 가지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 이웃한 사람 2명 자리 바꾸는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여학생들을 끼워 넣는 방법도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주자. 오케이? 됐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은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식을 다시 써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C2에다가 이게 제일 나을 거야. 남학생 먼저 나열하고 막 끼워놓고 그거보다는 아예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의 여학생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만 정하면 되는 거고, 제 전체적인 식은 3C2에다가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2팩 하고 그 다음에 3C2를 해주는 게 최종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4번. 자, A중학교 학생들이 4개의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에 배정되고 B중학교는 5개의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에 배정된대. 알았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A중학교 학생 3명과 B중학교 학생 3명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근데 고등학교를 꼭 그러니까 중복해도 배정해도 되죠.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정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알았어? 이해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합시다. B중학교, A중학교 학생 3명은 갈 수 있는 학교가 4개 고등학교니까 3명이 각각 갈 수 있는 게 4, 4, 4겠죠.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중학교 학생 3명은 5개의 고등학교를 가니까 각 한 명당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5개라서 5, 5, 5 해서 5의 세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기본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이런 거 지금 보면 모의고사 기출이죠. 작년 기출 4점짜리입니다. 볼게요. 지금 보면은 나누어 줄 때 조건이 따로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다른 걸 주느냐 서로 같은 걸 주느냐. 사람은 다 달라.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4개를 주거든요.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는 초콜릿 뭐 사탕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초콜릿만 있어. 학생 C는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는다. 예, 일단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학생 A가 받는 초콜릿 개수가 3개 이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잖아. 그럼 이런 이야기야.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초콜릿을 쌤이 1, 2, 3, 4라고 칠게요. 그러면 1, 2, 3, 4가 A, B, C한테 가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맞지? 그치? 초콜릿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A가 받는 초콜릿 개수가 3개 이하야. 그럼 A가 받는 초콜릿 개수는 3개 이하다? 그 말은 전체에서 A가 하나도 못 받는 걸 빼도 돼요. 알지? 근데 C도 지금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경우를 나눠서 해야 돼. 알지? 그래서 이제 C가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C가 초콜릿을 안 받는 걸 제외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지. 일단 1, 2, 3, 4에서 A가 받는 초콜릿 개수
쌤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기준하면 첫 번째가 A가 알지? A가 초콜릿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 A가 초콜릿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초콜릿 4개는 전부 다 B 아니면 C한테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게 뭐야? 1이 갈 수 있는 게 2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2의 4제곱이야. 함수 개수니까.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C는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는다고 했지. 그럼 C가 초콜릿을 못 받는 게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이 4개가 B한테 가는 거지. 그죠? 전부 다 B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빼야 돼? 하나를 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줄게. 두 번째, A가 초콜릿을 한 개 받는 경우. A가 초콜릿 하나 받아. 그러면 1, 2, 3, 4 중에 하나가 A한테 가겠지. 그럼 그게 몇 가지야? 4가지야. 그 다음에 보시면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개수 정의 나머지 애들은 B나 C한테 가겠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일 거고 거기서 또 C한테 아무것도 가지 않는 걸 빼라는 거지. 알았어? C한테 아무것도 가지 않는 게 한 가지죠. 이걸 빼줘야 돼요. 얘들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자, C가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으니까요, 선생님. 초콜릿 중에 하나를 C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 C가 적어도 하나니까 C가 하나를 받는다고 정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때는 이걸 조심해야 돼. 만약에 C가 하나 이상을 받아 그럼 나는 전체에서 C가 하나도 안 받는 걸 빼는 게 아니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 2, 3이 A, B한테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래.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응된 거랑 잘 봐라. 3이 C한테 먼저 갔어. 그리고 남은 1, 2, 4 중에 지금 1이 A한테 가고 2가 B한테 가고 4가 C한테 가는 경우를 해보면 처음에 4를 C한테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랑 처음에 3을 C한테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다른 경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대응 관계 서로 똑같거든요. 이렇게 중복이 돼버리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일 때는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는 경우는 뭐냐? 개수가 정해진 경우야. 몇 개 이상이 아니라 몇 개 딱. 알았어? 그래서 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A가 하나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 알았어?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 선생님. 그냥 A, C에다가도 하나 넣어놓고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 하는데 종류가 다를 때는 개수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을 때만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 명심하세요. 알았지? 지금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건 여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3가지 A가 2개 알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쌤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지. 그지? 다 있어서 그런 거야. A가 3개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가자. 이해됐지? 사실 뭐 모의고사 28번 치곤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개의 문자 나열하는 건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세요. 그지? 이건 써줄 필요도 없겠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합시다. 알았죠? 중복되는 거 나눠주는 걸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자 7번 1, 2, 3, 4, 5, 6을 일렬로 나열할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중복되는 거 나눠주는 걸로 계산하시고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는 작은 수부터 그러니까 부분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이거 얘 너무 밝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네. 그지? 홀수는 작은 수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은 걸로 두자.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같은 걸로 두세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짝수는 큰 수부터 순서대로. 그럼 얘들을 다 B라고 할게요. 짝수들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A 3개, B 3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은 거야.
나열하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A, B, B, A, B가 됐다고 쳐봐. 그러면 홀수는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홀수는 맨 앞에 있는 A를 1, 얘를 3, 얘를 5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짝수는 큰 수부터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맨 앞에 있는 B가 6이 되고 얘는 그 다음에 4, 얘가 자동으로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열만 해도 알아서 그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애들만 같은 종류로 알파벳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얘는 나열하면 되죠?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8번. 자. 보면은 A, B, C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6장의 카드를 택해서 7장 중에 6장을 택해서 6장의 카드를 왼쪽부터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적힌 카드가 왼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나열을 할 때 내가 여기서 6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C가 몇 장일 때도 몇 장인지도 중요하고. 알았어? 그래서 얘는 일단 기준을 카드 종류로 할게요. 오케이? 카드 종류로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 B, C를 모두 사용한다. A, B, C가 모두 사용된다. 맞지?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1번. 알았어? 카드 종류가 A, B, C가 사용되는 경우에 6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A, B, C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어? A, B, C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 나열했을 때, 자, C가 적힌 카드가 왼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놓이도록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할 때 여기다가 C 픽스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그냥 나열하세요. 맞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자리를 픽스해놓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나머지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세요. 자, 이 둘 시 중에 누구 나열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만 문제에서 같은 문자의 카드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카드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다. 알았지? 그 다음에 카드 종류가 만약에 두 번째 카드 종류가 A하고 뭐 C 이렇게 그지? A하고 C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3장에 C 3장이겠지? 이거밖에 없죠? B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지? 이렇게 해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픽스. 맞지? 이해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8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9번. 그러니까 원탁에 앉을 때 교대로 앉는 경우에는 항상 원탁은요. 쌤이 이제 기본 개념 할 때 쌤이 보내준 기본 개념 강의 때 거기서 이야기하지만 원탁 같은 경우는 누군가 자리를 하나 고정하는 순간 더 이상의 원순열이 아닙니다. 깨져요. 알겠지? 원순열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3명이든 학생 3명이든 먼저 나열하세요. 선생님 3명을 먼저 나열하잖아. 그럼 얘는 2팩이야. 그럼 선생님 3명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 그럼 학생이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여기 자리 중에서 앉는 거야. 여기 자리 중에 앉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3팩이야. 서로 다른 자리니까. 알았어?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2팩 곱하기 3팩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쪽부터 칠할지 8가지 색을 잘 봐.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안쪽부터 칠할지 바깥쪽부터 칠할지를 정해야 돼. 상관없어. 뭐부터 칠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안쪽부터 칠할게요. 내 마음이야. 알았지? 그럼 안쪽에 칠할 색을
안쪽에 칠할 색을 8개 중에 3개를 골라야겠지. 4개를 골라야겠지. 순서적으로 생각해봐. 항상 확통은 있잖아.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가려면 일단 순서는 잘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니네가 나열하고 뽑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일단은 그지? 얘네들을 선발을 하고 컬러를 정해서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개를 뽑았어. 그럼 4개가 컬러가 A, B, C, D가 색이 칠해지는 건 몇 가지인 거야? 이게 몇 가지인 거야? 이건 3팩이죠. 원순열이니까. 근데 나머지 4개의 색깔을 나열을 한다고 여기다가 그때는 얘가 이렇게 짝꿍이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들은 회전이 가능해 안 해? 이런 회전이 가능해 안 해요? 가능? 안 합니다. 그지? 회전이 불가능하죠. 그지 않냐? 왜냐면 여기 있는 컬러들이 만약에 회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여기가 E, F, G, H 컬러를 칠했다고 치면은 이 EFGH 컬러들이 한 칸씩 옮겼어요. EFGH로. 그럼 달라지는 케이스인가? 아니잖아. 짝이 달라지잖아. B랑 H가 짝이 돼버리는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가 하나라도 자리를 잡으면 원순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칠한 EFGH 컬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열로 계산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4팩으로 계산을 하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 그 개념 영상에 정다면체 색칠하는 것도 봐놓으면은 개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알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대상자가 그래, 예상된 멤버만 들어갔어. 확통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는 등급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네가 오늘 거의 다 할 거거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할게요. 한 12시 한 20분쯤에 쉴 거예요. 알았죠? 계속 할 겁니다. 중간에 가야 되는 사람 가세요. 이야기하고 가세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 10번 했고 11번. 주머니 속에 4개의 숫자 0,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는데 잘 봐. 내용이 여기 있네. 지금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3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사료로 A, B, C라고 하자. 얘가 정수가 되는 관계. 무슨 말이야? 얘가 정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언제 정수가 되겠냐? 일단 해봐. 나눠 떨어져야겠지. 그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정수기 때문에 뭐도 포함? 0이랑 자연수야. 음수가 나오겠니?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첫 번째 분자가 0인 경우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자가 0이 아닌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무조건 그러면은 A는 BC에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 알았나?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걸로 가자. 요걸로. 자, 그러면 계산해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분자가 0인 건 뭐야? B 아니면 C가 0인 거지. 그죠? 선생님 그래서 분자 기준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분자 기준으로 갈 거고 분자가 0이면은 알아서 정수가 되기 때문에 B 또는 C가 0이 되면 돼. 아니면 B, C 다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B하고 C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아닌 경우는 약수가 되는 거죠. 알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약수는 요거 할 때는 이제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나눠서 문제를 푸세요. 2번에서는 크게 나눌 때는 쌤이 분자가 0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눌 건데 디테일하게 할 때는 2번에서는 A가 1일 때랑 A가 2일 때 3일 때 나눠. 하나만 해줄까? 예를 들면 A가 2야. 그러면은 2분의 BC가 정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BC가 0이 아니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A를 기준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럼 BC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0, 1, 2, 3 중에 1, 2, 3만 가지고 하는 거지. 0 아니니까.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나눈 거야. 0을 아예 배제하려고. 그러면 BC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어때? 적어도 하나 짝수겠지. 근데 중복 허용하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야? 생각해봐. BC가 짝수가 되는 건 뭐겠어? BC가 짝수가 되는 방법은 B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1, 2, 3. 그 다음에 C가 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야. 그 중에서 둘 다 홀수가 나와가지고 곱해서 짝수가 안 되는 경우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둘 다 홀수니까 1, 3, 1, 3 나오는 거지. 알았어? 이걸 제외를 시켜버리면 다섯 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B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를 빼는 게 현명하다. 알지?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집합 1부터 90까지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중에서 자, 4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룰을 잘 봐보자. 이걸 잘 봐보자. 알지? 이거 잘 봐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의 원소 개수 an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x가 원소인데요. n이 나오게 되는, 그죠? n이 나오는 x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5다. 그럼 뭐냐면 a5는 불가능하죠. a4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x가 4가 되는 x의 개수는 뭐라고? 5-n이냐고. n이 지금 4잖아. 그러면은 한 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A3은 fx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x 개수가 2개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A2는 fx가 뭐가 되는 함수값이 2로 대응되는 애가 3개고 A1은 뭐가 됩니까? 1로 가는 애가 4개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서 4로 가는 건 몇 개? 하나 있고요. 아니 3으로 가는 건 2개 있고요. 2로 가는 건 3개 있고요. 1로 가는 건 4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티켓으로 따지면 이런 거지. 4한테 가는 티켓이 하나인 거야. 4한테 가는 티켓이 하나인 거야. 그럼 이 티켓 이름을 A라고 할게요. 3한테 가는 티켓은 2개입니다. 그럼 티켓이 2장이야. 2한테 가는 티켓은 3장이야. C야. 1한테 가는 티켓은 4장이거든. 그래서 D야. 그럼 이거를 나열하면 돼. 얘들아. 쉽지? 왜 나열하면 되는 줄 아냐? 이걸 나열하면 알아서 순서대로 1, 2, 3, 4가 이 사람들의 티켓이 다 되는 거야. 순서대로. 알았지? 그래서 얘도 나열했는데 B, A, C, A, A가 한 장이지. 그 다음에 B, C, D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무슨 말이지? 1은 B의 티켓, 즉, 3한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A라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4한테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거는 좀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볼 때는 요거는 좀 요거는 엄마야? 맞죠?
너무 굵다 이거. 요거는 좀 푸는 방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푸는 방식을 좀 체크를 해놓자. 쌤도 즐겨찾기로 넣어놓을 테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봅시다. 13번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에서 B, B에서 A로 그때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대요. 자, 만나는 문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딱 설명 듣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같은 속력으로 이동을 할 때 만나는 경우의 수. 각자 A에서 B, B에서 A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이동하는 A는 다 해서 몇 칸 이동하냐? 5칸에 3칸, 8칸을 이동하지. 8칸씩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A하고 B가 각자 8칸씩 이동을 하는데 둘이 속도가 같으니까 몇 칸씩 이동했을 때 만나겠어? 4칸씩 이동했을 때 만나겠지. 그럼 A가 4칸을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야? 4칸을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야. 또 여기고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1, 2, 3, 4에서 각자 애들이 만난다고 생각해보자. 자, 1에서 만났어. 1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A는 이렇게 1까지 갔거든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로 갔어요.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 이렇게 왔어요. 한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A로 가요. 결국 봐봐. 갑은 A에서 B까지 가고 을은 B에서 A까지 간대잖아. 가는 것까지 계산해줘야지. 그래서 4가지가 돼요. 그래서 곱해버리면 정답이 나온다. 맞지? 이렇게 색깔로 구분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뭐 2번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맞지? 2번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2번에서 만나는 거는 똑같아. A는 어떻게 됐어? A에서 출발한 갑은 2번까지 가는데 걸리는 경우의 수가 4C이죠. 4팩 나누기 2팩 2팩 4C이죠. 이거 쌤 개념상 다 봤을 테니까 내가 왜 컨비네이션 쓰는지 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4가지야. 이 속도로 해야 돼. 아니 가로랑 세로 하나씩 더 하면 돼. 알았어? 이게 그 최단거리 구할 때 팁을 드리면 이게 세로나 가로 중에 한 칸짜리 있죠. 그죠? 이렇게 된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이 개수 5개다. 이거 하나 한 6개예요. 한 칸짜리 있는 것만 그래요. 6시 1이잖아. 알았지? 이해됐어? 그거야. 머리 좀 쓰면 돼. 그 다음에 B에서 E 가는 경우의 수가 4개예요. 그죠? 그래서 2번에서 A 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또 4C이고요.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은 2번. 근데 사실 여러분들 머리 좀 써봐봐. 3번하고 4번의 모양이 똑같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계산을 하잖아. 그럼 1번 더하기 2번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정답이야. 알았어? 어차피 똑같잖아. 모양이. 이해됐죠?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내일 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질문해. 개별 질문할 때. 알았어? 이제 영상 올라가면 그것도 한번 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해 안 됐을 때 질문 또 하면 돼요. 알았지? 거의 쌤이 비슷하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자, 그 다음에 어디 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것도 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오도록 골라줘야겠지. 그지? 예. 그래서 같은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을까? 양쪽에 A, 양쪽에 B, 양쪽에 C, 양쪽에 D를 나열을 할 테니까 몇 가지겠어? 양 끝에 같은 영문자는 4가지야.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 몇 가지야? 자, 6개를 택했잖아. 여기에다 배열하는 게 4가지라고.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군데에는 이 4개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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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겠네. 그래서 4에 4제곱 곱하기 4가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4의 5제곱이 답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x의 임의 원소 a에 대해서 a가 5의 배수면 fA가 3의 배수고 x가 5의 배수면은 뭐지? 5하고 10이죠.
예, 그러면은 F5랑 F12 3의 배수예요. 몇 가지겠어? 3의 배수가 6이랑 9잖아. 그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겠니? 근데 그러면 어차피 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이 이런 말이 없잖아. 그죠? 이해했습니까? 결국 맞냐? 그 다음에 A가 5의 배수가 아니면 FA는 F5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이거는 F5가 누군지를 정해야겠다. 기준은 무조건 F5겠네요. 주인공, 이 문제 주인공. 그죠? 예, 그냥 F5나 F12 얘네들이 6이나 9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 같은 경우. 그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기준을 정합시다. 기준이 F5예요. F5가 5냐. 그 다음에 F5가 아니다. sorry. 6이냐 F5가 9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것 같아. 알지? 이렇게 시작을 하자고.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F5가 6이야. F5가 6이면은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될 수 있는 게 4랑 5밖에 없네요. 그죠? 이 경우 그때 얘들은 4 아니면 5네. 그럼 이 5의 배수 아닌 애들 누구야? 4, 6, 7, 8, 9가 갈 수 있는 것은 4 아니면 5야. 그럼 2의 몇 제곱? 나머지 게 5개잖아. 2의 5제곱이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F10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지? 얘는 F10은 상관없잖아. 그죠? F10은 뭐 6으로 가든 9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F5가 9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F5가 9면은 9보다 작은 거니까 얘네가 4, 6, 7, 8, 9가 갈 수 있는 값이 4, 5, 6, 7, 8이니까 5개의 원소. 그죠? 5개의 원소가 있어서 5개의 대응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야? F10의 개수. F10의 개수는 무조건 2개죠. 얘는 F5랑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어? 그잖아. 4, 6, 7, 8, 9. 5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이 갈 수 있는 건 4부터 8까지의 숫자죠.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씩이 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니까, 함수니까. 1대1 대응 1대1이란 말이 없잖아요. 1대1로 하면은 그건 순열로 가셔야 돼. 그냥 순열, 중복 순열 아니고. 알았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됐고요. 이것도 됐고요. 중복 조합인데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근데 함수 개수 구할 때 기본적으로 쌤이 강의에서 뭐라 그랬니? 함수 개수는 공역 개수에서 정의역 개수를 뽑는다. 무슨 뜻이야? 공역 개수가 n, 정의역 개수가 k면은 n 요렇게 생겼어야 돼. 이게 h든 파이든 간에 기본이야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풀려. 대부분이. 알았니? 그러니까 4H3이냐 3H4냐를 고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공역 개수가 4개니까 4H3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20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지. 항의 개수. 개수는 조합으로 풀자. 중복 조합으로 풀자. 개수는 이항 정리로 풀고.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을 전개를 하면, 자, 이 친구를 전개를 하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기죠.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으로 항들이 생겨요. 앞에 개수가 나오고요. 그럼 니네가 전개해보면 여기 앞에 개수는 뭐지? 얘네가 몇 개 나오냐 이거지. 이런 애들이 몇 개 나오냐, 똑같은 게 몇 개 나오냐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린 이걸 찾는 게 아니고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종류를 찾는 거야. 이거의 종류가 몇 종류냐라고 묻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항상 우리 불변의 진리가 뭐야? 이 x랑 y랑 z를 더하면 전체 차수가 되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면은 전체 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의 h 7로 계산하면 정답이 돼요. 이렇게 쉽게 안 나와. 근데 그냥 일단 그러니까 a가 꼭 포함되고 싶다. 여기서 이제 번외로 만약에 a가 반드시 포함되고 싶다 라고 하면 x가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1 이상인 거지. 그잖아. 지수가 1 이상이어야 a가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에서 x가 1 이상인 거. 그럼 x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주고 3h 6으로 풀면 돼요. 알지? 이거 부정방정식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지금 아무리 기초가 안 돼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돼도 지금 요 정도는 되잖아. 이게 기본이니까. 알았어? 예. 그러니까 x가 1 이상이면 하나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아니 개념 강의 다시 봐. 보면 되지. 이 정도는 하고 시험 보자고.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이거 있네요. 바로. 자, 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얘들아 이거를 식으로 적어라.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다. 마이너스 4보다 y가 크다. 마이너스 4보다 z가 크다. 그러면 정수니까 등호 넣고 가라. 맞지? 그래서 얘가 같은 말이 뭐냐면 마이너스 3 이상 아니니? 그죠? 마이너스 3 이상인 거지. 마이너스 3 이상인 거야. 넘겨서 무조건 기본은 뭐냐면 이런 애들은 0 이상의 표현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3이 0 이상, y 플러스 3이 0 이상이야. z 플러스 3이 0 이상이야. 요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주어진 등식이나 방정식, 부등식을 무조건 요 모양으로 바꿔야 돼. 그 양변에 더하기 얼마 해야 되니? 9를 해야 되지. x 플러스 3 더하기 y 플러스 3 더하기 z 플러스 3이 얼마인 거야? 11인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치환하세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a, b, c가 모두 0 이상 맞죠? a, b, c를 더해서 11. 따라서 뭐야? 3h 11. 진짜 이렇게까지 자세히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자, 여기서 쌤이 하나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립니다. 자, 뭐냐면 2학년 애들은 이런 걸 이렇게 부르더라고. 치트키 말고 헤트키. 내가 개발한 거 아니야? 논술에 나온 적 있어. 근데 이제 책들에 많이 없는 그런 거라서. 자, 잘 보라고. 부정방정식에서 이런 형태의 부정방정식이 나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인데 a, b, c가 0 이상 5 이하야. 알았어? 이해됐지? 얘를 7로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5 이상인 경우는 5개 먼저 넣어놓고 시작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하인 경우는 보통 책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에서 누군가 6일 때랑 7일 때를 빼라고 하거든. 원래는 책들 찾아봐봐. 알았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푸냐, 전체에서 뭐 6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7이 있는 경우, 그러면 6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7도. 그죠?
예, 더해서 7 되는데. 그러니까 A가 6 되는 경우, B가 6 되는 경우, C가 6 되는 경우, A가 7 되는 경우, B가 7 되는 경우, 뭐 C가 7 되는 경우, 빼주는 경우,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쌤이 이제 혜택키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얘도 앞에 거랑 비슷해. 자, 얘는 근데 동시에 다 같은 조건일 때 가능한 거야. 만약에 다 괜찮은데 A만 5 이하다. 그럼 그거는 전체에서 빼야 돼. 알았지? 자,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0 이상으로 바꾸라 했지. 그러니까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0 이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빼기 5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 마이너스 A가 0 이상이야. 따라서 5 마이너스 B도 0 이상이고 5 마이너스 C도 0 이상이야.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제가 X, 얘를 Y, 얘를 Z라고 할게요. X, Y, Z 모두 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5-A, 5-B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5를 더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하고, 알았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하고,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7이지. 이렇게 원래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 무슨 짓을 하라고? 5를 더하라고. 그럼 여기에 15가 추가되겠지. 그럼 가운데 덧셈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x인가?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8이다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걱정 없다.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특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20번 보고 쉴게요. 이거의 정계식에서 기본 이항정리 정계식은 할 수 있죠. 요거 정계식 할 수 있죠. 외워야 돼. 외우고 시험 봐야지. 안 하고 시험 볼까요? 요거는 7ck에 자 x의 k제곱에 미시 간단한 애를 복잡한 거로 바꾸세요. 무조건 k가 먼저 올 필요는 없습니다. ay의 k제곱 이렇게. 자, 그런데 ay의 k제곱도 찢어요. a의 k제곱, y의 k제곱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의 개수. 그럼 얘가 얼마? 이게 4고 얘가 3인 거야. 따라서 이거의 개수는 k가 3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누굽니까? 7C3에 그 문자들 제외하고 숫자 형태들만 갖고 오시면 돼요. 7C3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280이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A 값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알았지? 네. 오케이. 라이브는 그대로 켜 놓을게요. 자, 봅시다. 21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x의 6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나눠서 해야 돼. 둘 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똑같아요. 4ck에 2x에 뭐 4-k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서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k를 제곱한다. 알지? 이해됐지? 이렇게 바꿔야 돼. 지수 법칙을 어차피 쓸 거니까. 졸리는 건 우리 새나라의 어린이. 아우 졸리.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4ck에다가 2의 4-k에 마이너스 1의 k제곱으로 바뀌고, 알았어? 거기다가 뭐가 되냐? x에 4-k에 마이너스 k 되는 거 아니니? 그죠? 요 지수들, 여기 지수들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2k로 적고 시작하랍니다.
4-2k로 이렇게 할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k로 하면 안 돼.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기본 모양이죠. 6cr에다가 x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의 6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둘을 곱하겠죠. 얘랑 얘를 곱하겠죠. 그럼 x가 뭐가 되니? x가 r 하고 이 지수들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r 플러스 4-2k야. 근데 이 지수가 얼마? 요 지수인 r 플러스 4-2k가 6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알았어? r 플러스 r-2k가 r-2k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 알았니? 요런 식으로. 그럼 r에 숫자를 넣으면 되잖아. 맞지? k가 1이면 얘는 4일 거고, k가 2면은 얘는 6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계수가 누구야? 요때 이 계수는 나머지 애들을 다 갖고 와. 알았어? 나머지 다 갖고 오라고. 여기 숫자 파트를, 이 숫자 부분 있죠? 다 갖고 와. 뭐야? 6cr에다가 곱하기 4ck에 2의 4-k. 오케이? 요거 다 갖고 오라고. 2의 4-k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그래서 이때마다 k하고 r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계수예요. 이게 계수입니다. 그죠? 상수들을 앞에 붙어있는 상수들이 계수지. 그 다음에 요거 컨비네이션 성질. 알았지? 요 이항 정리의 요 내용들, 요거 성질들 이야기인데 22번에 19시1부터 홀수들을 다 더했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들은 절반이죠. 그죠? 절반이에요. 알겠습니까? 짝수들이랑 홀수들 더하면 합이 똑같거든. 그지? 그러니까 19시 0부터 19시 19까지 다 더한 게 2의 19제곱이니까 그거의 절반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다 더하면 2의 18제곱이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뭐야? 여기다가 더하기 9C5에다가 점점점 9C9까지를 하게 되면 전체가 2의 9제곱인데 9C0이랑 9C9랑 같아. 9C1이랑 그 앞에 거랑 같아. 이렇게 같거든? 그래서 마지막 얘네 둘까지 딱 갖고 끝나지. 그럼 전 딱 봐요. 봐서 뭐야? 절반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2의 8제곱이야. 2의 9제곱의 절반이니까. 알았어? 따라서 2의 8제곱과 2의 18제곱 나누는 결과다. 이게 기본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 이야기인 거죠. 그지? 하키 스틱 요건데 알고 있나? 하키 스틱 보는 방법 알려줄게. 하키 스틱이 뭐냐면 얘야. 일시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하키 스틱 보는 방법이 일시1이 있고 그 다음에 2C0. 그러니까 1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1C0에 1C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2C0에 2C1 2C 이렇게 가.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면 3C0에 3C1 3C2 3C3 가는 거거든. 4만 적을게. 4C0 4C1 4C2 3 이렇게 가는데 하키스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냐면 뒤에 숫자가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가면은 색깔이 너무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이 숫자가 나와. 알았어? 이 숫자가 누구게? 이 숫자가 누구게? 얼마겠니 여기? 5C 3이죠. 그죠? 5C 3이에요. 이렇게 나와. 이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뭐냐면 두 번째 방향이 요 라인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가면은 요게 돼요.
OC3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키스틱이다 이게. 그럼 얘는 뭐냐? 3C3 요 라인 그죠? 첫 번째 했던 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네. 마지막에 딱 꺾여. 그러니까 숫자가 어때? 다음 거랑 똑같아. 알았어? 그래서 52C3까지 갔으니까 얘는 뭐야? 53C4가 돼야 돼. 그 밑에 층이니까. 알았니?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개념 파트 있죠? 그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키스틱 요 파스칼 삼각형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거 해보면 돼요. 이거 계산 개꿀이야. 자, 그 다음에 24번. 그래, 그러면 좀 아까 1시 정도. 그래요? 1시 정도까지 합시다.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4개의 자연수 2,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택할 때 선택된 8개의 수의 곱이 50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8개의 숫자의 곱이 50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갖고 있는 인수가 2, 3, 5, 7을 소인수로 갖는 숫자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50의 배수면은 50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인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죠? 50이 되려면 어때야 돼? 2에 2 곱하기 5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때야 돼? 어떤 8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그 8개를 선택했을 때 2가 x개, 그 다음에 곱하기 3이 y개, 그 다음에 5가 z개 곱하기 7이 w개가 있다고 치면 이 숫자겠죠. 근데 8개를 택했기 때문에 x, y, z, w를 더하면 8이 돼야 돼요. 그리고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는 하나 이상 있어야 돼. 2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기본 깔려 있어야 되니까 z는 2 이상인 이런 부정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쉽죠? x에 하나 줬어. z에다가 2개 줬어. 그러면은 4h 하고 8이 얼마로 바뀌어요? 총 3개를 미리 던져줬지. 뭐야? 5로 바뀌겠네, 그지? 이해됐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요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 기출문제인데,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자리수를 쌤이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9999까지니까 4자리 숫자까지 될 텐데, 생각해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고창 계수, 그러니까 최고창이란다. 뭐냐? 제일 최고 자리수 A는 쌤 0이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10 이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숫자를 0, 2, 4, 5를 썼다면 이건 245인 거야. 알았지? 245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각 자리수의 합이 7이라는 것만 신경 쓰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4H 7을 하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알았어? 앞자리가 0이 와도 된다고. 0025는 뭐야? 25인 거야. 그런데 10 이상이잖아요. 그럼 뭐가 제외돼야 될 것 같니? 0, 0, 0, 7이 제외돼야 될 것 같지? 알았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 이하인 숫자만 신경 쓰면 돼. 알았어? 이런 경우만 아니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시켜 주면 돼요. 4H 7에서 빼기. 그러니까 10 미만의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게 훨씬 쉽다, 이 문제는. 알았지?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가라. 오케이? 근데 홀수니까 이제 흐름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 홀수니까. 그러면 이르자를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이르자 1이냐? 그 다음에 3이냐? 5냐? 7이냐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르자리만 세팅을 해놓고 얘만 놔두고 이 세 개가 더해서 그럼 뭐야?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 2인 거. 오케이? 근데 요거는 제외. 빵빵빵 치는 제외. 그러니까 요렇게만 계산을 해보자. 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26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들어있을 때 함수 개수 찾는 거야. 알지? 26번.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필기된 거 보내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28x의 임의의 두 원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증가긴 한데 중보를 허락해서 몇 개 뽑으면 된다라는 거지. 중보를 허락해서 뽑으면 끝난다. 맞지? 야, 이거야. 근데 F1이 4 이상이래. 조건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잖아. 생각 잘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4 이상이면은 4, 5, 6이고 미만이면 1, 2, 3이니까 똑같잖아. 그러면 제외시킬 필요가 없지. 직접 구해. 알겠죠? 직접 구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F1이 여러분들 풀 때 이제 아이디어는 어떻게 끌고 가면 되냐면 F1이 4일 때 알았어? F1이 4인 경우하고 맞지? 그 다음에 F1이 4인 경우하고 F1이 5인 경우랑 F1이 6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F1이 4일 때 그럼 여기가 값이 결정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F2 더하기 F3은 얼마? 10 이상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F1이 5인 경우는 F2 더하기 F3이 9인 경우고 F2 더하기 F3이 8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머지 애들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F1 빼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F2 해서 F의 6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치역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몇 개? 4개 뽑아야지. 5개. 그죠? 4개 중에 5개 뽑는 거 아니야? 6개 중에 5개 뽑는 거죠. 그래서 6H 잠깐만 지금 EF, EF3이니까 나머지 숫자 맞죠? 4, 5, 6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은 근데 F1이 4니까 F1이 4니까 6개 중에 뽑으면 안되고 F1이 4면은 나머지 숫자들은 4, 5, 6 중에서 있어. 그치? 그러니까 4, 5, 6 3개 중에서 함수값 5개가 필요하니까 5개를 뽑는 거야. 그럼 3H 오겠네. 그죠? 이해했습니까? 3H5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F2 더하기 F3이 어때야 돼? 10 이상이 돼야 되지.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아니 요게 1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2 더하기 F3이 10보다 작은 거 아니면은 이거 아예 픽스 해놓고 할까? 픽스 해놓고 해도 되고 뭐 제외시켜도 되고 14 이상이니까 근데 생각해봐봐 F1, F2, F3이 최소가 10이야 지금 그죠? F1이 4니까 왜냐면 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상태면은 F2 더하기 F3이 12가 되는 거. 그 다음에 F2랑 12가 아니라 얼마니? 12가 아니라 12면 8.
F1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F2 더하기 F3이 9가 되는 경우. 이거 두 개를 제외시키면 돼요. 알았어? 그것도 기본적으로 4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몇 개 안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써줄게요. F2부터 F의 6까지는 9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F1이 5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F1이 가장 작아야 되는데 F1이 5면은 나머지 함수 값들은 지금 5니까 5랑 6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되거든. 맞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오케이? 5랑 6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러면은 두 개 중에서 5개를 뽑아야 되니까 EH5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알았어?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F2 더하기 F3이 얼마인 거가 안 되는지 걔네들 빼주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얼마치 한번 봐볼까? 얼마를 빼야 돼? F1이 5야. 그럼 F2 더하기 F3이 9 이상일 텐데. F1이 5면은 F1, F2, F3 더한 게 최소가 15야. 그럼 알아서 14 이상 되네? 그럼 얘는 프리. 뺄 거 없어. 오케이? 뺄 거 없어. 그 다음에 F1이 6인 경우도 F2부터 F6까지는 그러면은 모두 6이겠죠? 제일 작은 F1이 6인데 모두 6이니까 한 가지. 따라서 얘랑 이거랑 맞죠? 여러분들이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계산을 따로 해봐라. 이해됐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따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네요. F1이 핵심이고 나머지 F1이 4인 게 핵심이고 F1이 5인 거랑 6인 거는 뭐 경우가 너무 간단하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로 녹화를 하든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모여서 하든가 할게요.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들 했어요. 영상이나 필기 올려줄 테니까, 예, 조금 피곤한 사람은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공부하세요. 그치? 일어나서 공부하세요. 그냥 쉬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